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양쿤은 그 양싸오웨이한테 전면전을 선포했었는데, 그러자 말리주는 양싸오웨이를 보고 빨리 도망을 가라고 했었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, 양싸오웨이 이놈은 그까지 떠나지를 않았었다고 하는데, 그는 쓸데없는 부하놈들을 싹 다 보내고 딱 그냥 제일 단단한 6명의 부하만 남겼었다고 합니다. 야들아, 양쿤이 내를 찾는다는데 그럼 우리 그놈이 잘 찾을 수 있게 이거 할빈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서 기다려주지 뭐. 양싸오웨이 일당 7명은 대놓고 군스나이트로 찾아갔었다고 하는데, 여기서 군스나이트란 그 시절 하얼빈에서 제일 큰 나이트인걸요. 하여 보통 사람들은 물론이고 또한 수많은 깡패 건달들도 득실되는 곳일 게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러한 곳에 양싸오웨이 일당 7명이 대놓고 처음 나타났었다고 하는데, 양싸오웨이는 그 쿵쾅쿵쾅 거리는 나이트 안에서 띠띠띠띠 먼저 전화부터 하는데, 양쿤이니 니네를 찾고 있다며. 왜 저번에 운수가 좋게 도망을 가더니만 아직 정신 못 차렸니? 오라, 내 지금 여기 군스 나이트에 있는데 함 하겠으면 오라. 이어 전화를 척 끊고는, 야들아, 오늘 그 어디 함 제대로 흔들어 보자꾸나. 그 7명은 나이트 안에서 아예 대놓고 활개를 치면서 춤을 춰댔다고 하는데, 어디 또한 그뿐이겠습니까? 야! 이제 술이 얼큰하게 되어서는 그 안에서 아무 놈이나 잡고는 거들먹거리는 거였다는데, 니네 뉘긴지 아니? 내가 바로 만리주의 셋째 의형제 양싸오웨이다 이거더라. 그 퍼뜩퍼뜩 대가리들을 알 수기니? 양싸오웨이 일당은 그 안에서 아주 그냥 제대로 휘젓고 다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50만 유인이다. 저기 저 50만 유인이 현금 따발이 우리 앞에서 건들건들거린다 야. 네, 저번 회에서 양쿤이 강호수배령을 때렸잖아요. 양싸오웨이 위치만 대도 50만 유인이 상금에 이 대신 죽여주면 200만 유인까지 준다고 했잖아요. 하지만 지들이 수준으로는 양싸오웨이 상대가 될 것 같지는 못하고, 요 슬슬 겼는지를 해보면서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, 네, 혹시 양쿤 쿤거 되십니까요? 저 지금 여기 군스 나이트에서 양싸오웨이를 봤습니다. 예. 저 지금 대놓고는 감시를 못하고 이 슬금슬금 눈치를 보느라 고생이 많습니다. 하지만 양쿤이 얘기하는데 알고 있네라. 그놈이 직접 내한테 전화 와서 이 위치를 댔으니 강호수배령은 무효다. 그러자 이런 양아치 같은 양쿤을 본 적 있나요? 하지만 실력이 안 됐는데 어떡한답니까? 그러면 이때 양쿤 쪽은 어떠했을까요? 이 전화를 툭 끄는 양쿤은 앞에 놈들한테 얘기하는데, 그 만리주와 내 사이 마지막 결전이 찾아왔다. 그러니 너희들 자신은 있니? 그러자 예. 이 양쿤이 앞에는 30여 명의 건달놈들이 꼿꼿하게 서 있는걸. 다들 연장들 잘 챙기고 진행하자. 양쿤 일당은 대형 버스 한 대를 빌려 이동을 하였었는데, 찰칵 이 안에서 30여 명의 놈들이 다들 권총들을 점검하는 거였다고 하는데, 이어 군스 나이트로 거의 도착을 하니 띠띠띠띠 또 전화부터 넣는데, 양싸오웨이 너 어디로 토낀 거 아니지? 그런 거라면 나 와라 이놈아. 그러면 이때 전화 저쪽에 양싸오웨이 측은 어떠했을까요? 도착을 했다고? 알았다. 밖에서 보자. 그 야들아, 양쿤이 왔단다. 양싸오웨이는 이미 술에 꽐라가 되어서 이 비틀비틀거리며 일어나는 거였다는데, 그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술잔들은 잠깐 테이블에 놔둬라. 그리고 이 술잔의 술이 미지근해지기 전에 나가서 저 양쿤을 쳐 죽이고 그 전에 다시 돌아와서 죽 한 주로 다시 마시자. 양싸오웨이는 술에 취해 이 휘청휘청거리면서 일어나는데, 따거. 곁에서 요 눈치 빠른 한 웨이터가 양싸오웨이를 부축해주는 거였다는데, 자, 살펴가십시오 형님. 또한 그 웨이터는 매우 깍듯하게 인사를 올리는 거였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니 괜찮다야. 자 팁해라.
양서웨이는 그 웨이터한테 10,000위짜리 묶음을 척 쥐어줬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건달은 큰 일이 생기기 전에 다들 이러한 징조가 있을까요?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리정광 편에서 찐중더도 이러했었는데 그렇게 술이 얼큰하게 된 양서웨이 일당 7명은 이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나이트에서 나오는데 이 갑자기 찬바람을 맞아서 술에 푹 취한 걸까요? 원래 이 웬만큼 취한 게 아닌데 갑자기 또 더 휘청거렸다고 하는데 하지 말때 어이 양서웨이야 이런 얼어 죽을 땅땅땅땅땅 양쿤 일당 30여 명은 뭐 봐줄 게 있겠습니까? 그냥 뭐 아무런 말도 필요 없이 일제히 사격을 퍼부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뒤에서 그지야 권총을 뽑으려던 양서웨이는 양서웨이는 꼼짝달싹을 못하고 그 날아오는 총 아래 툭툭 쓰러졌었다고 하는데 또한 양서웨이 좌우에서 함께 따라오던 2명도 함께 중상을 입었었는데 엄마야 그 뒤로 따라 나오려던 나머지 4명은요 그 문 밖에서 맥을 못 추고 쓰러지는 3명을 보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도망을 쳤었다고 합니다. 네, 뭔 생사를 함께하는 양서웨이 제일 단단한 의형제라 할지라도 그냥 아무런 미련도 없이 버려졌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로 끝이냐고요? 네, 아직이라는데 양쿤 일당은 아주 그냥 당당하게 다가와서는 땅땅땅땅 딱 그 양서웨이 얼굴을 향해 탄창들을 모두 다 비웠었다고 합니다. 네, 참으로 지독한 놈들이죠. 그리고는 아주 그냥 대놓고 건들건들 거리면서 그곳을 떴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긴 어디라고 했었죠? 그 밤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드는 그 하얼빈에서 제일 핫한 나이트 바퀴잖아요. 그러한 곳에서 사람한테 대놓고 탄창 몇 개씩 비우는 정도로 쏴 죽이다니. 이 사건은 한때 전체 하얼빈을 화들짝 놀라게 한 사건이라고 합니다. 그렇게 양쿤과 양서웨이 빤썰이 끝났었는데 삐리리 그 한밤중에 말리 주인 전화가 울리는 거였었다고 하는데 말리 주인이 오늘 여기 군스 나이트 앞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거든? 네, 전화를 건 거는 말리주와 친했던 한 경찰이었었는데 근데 여기 시체 하나가 너부러져 있는데 이거 뭐 얼굴이 그냥 툭 터져 있는데 이것들이 딱 그 얼굴에만 대고 몇십 방을 날리는 메다야. 야, 참. 이 시체만 보고는 누군지 절대로 모를 것 같다, 야. 그래서 순간 말리주는 이 불길한 예감에 닭살이 확 돋는 거였다고 하는데 설마 하지만 경찰이 계속하여 얘기하는데 그런데 말이다 여기에 옆에 이 중상을 입은 놈이 또 2놈씩이나 있는데 이 놈들이 말로는 이 죽은 놈이 양서웨이라는데 그러다 아이고 털썩 말리주는 2 다리가 풀렸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아니지 그럴 수가 없겠는데요. 왜냐면 며칠 전에 걔가 분명 하얼빈을 뜬다고 했었는데 하지만 지가 얘기를 하면서도 말리주는 자신이 없었다고 하는데 왜냐면 이 양서웨이라는 놈은 평생 동안 자신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말입니다. 그 현장으로 가본 말리주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다고 하는데 양서웨이 얼굴은 이 수십 발이 탄약들에 의해 이게져서 그 원래 머리 모양도 없어졌으니까 말입니다. 아이고 이놈아 내가 그렇게 좀 가라고 시켰건 내 말을 좀 듣지 그랬냐. 이게 대체 뭔 꼴이라냐. 아우야. 말리주는 그 앞에서 목 놓아 울어댔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말리주가 그런 아우의 복수를 할까요? 네, 아니었다고 합니다. 두정이 이미 전에 경고를 2번이나 했었는데 또 양쿤을 건드린다? 그럼 그건 뭐 자신이 무덤을 자기절로 파는 꼴이 아니겠습니까? 그럼 이 사건은 그냥 여기서 끝이냐고요? 네, 그것도 아니었다고 하는데 사건이 발생한 바로 이튿날 이 하얼빈 룽푸 강령 대호텔 VIP룸에 2 나그네가 척 마주 앉았다고 합니다. 이 둘은 옷 맵시로 보나 분위기로 보나 제일 그 상류층에서 노는 놈들이었었는데 어르신 그 다름이 아니라 다 그 저희 셋째 아우 양서웨이 일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제 아우 이 참으로 비참하게 갔다 아닙니까?
네, 이 나그네는 다름이 아니라 만리주 독수리 5형제 중 맏형인 류위짱이었었다고 합니다. 이 둘째 만리주는 찍소리도 못 내고 있었지만 이 맏형이 참지를 못하고 나선 거라고 하는데, 네, 이 류위짱도 웬만한 신분이 아닌걸요. 그 하얼빈에서는 10대 대기업에 속하는 위짱 그룹이 회장님이었다고 하는데, 그러한 류위짱이 이 제일 큰 여행용 가방을 하나 가져다가 이 맞은편에 나그네 앞에 갖다 놓는 거였다고 하는데, 자, 어르신, 약소하지만 요 깔끔하게 세탁된 달러 총 200만 불입니다요. 받아주세요. 그러면 여러분, 이 하얼빈 10대 재벌인 류위짱한테서 어르신 소리를 듣고, 또한 이 200만 불이 앞에서도 두 눈 한 번 깜빡이지 않는 이 인물은 또 누구냐고요? 내가 이 돈 때문에 나서는 게가 아니고 싸른 장밍欠债还钱이라고, 그 양쿤이라는 놈이 대놓고 공공장소에서 총질을 했다며. 그럼 그러한 살인자 놈을 잡아서 법이 심판을 받게 하는 게가 바로 내 쉬더차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니? 그럼 이 쉬더차이가 누구냐면 여러분, 혹시 전에 남자 반 여자 반이었던 태위 기억나십니까? 이 태위 부친인 펑산 다거가 그 흥룡강성 정계 넘버원이었잖아요. 하지만 펑산 다거는 지금은 급을 더 쳐서 당중앙으로 올라가고 그 자리를 대신 이어받은 게 바로 쉬더차이 부친이었다고 합니다. 네, 바로 그 전 흥룡강성 정계 넘버원이 하나밖에 없는 귀공자였었다고 하는데, 이러한 놈들은 빤서를 하게 되면 뭐 중국 돈을 안 받고 모두 다 달러로 받는다고 하는데, 근데 내 이 돈 때문에 요번 빤서를 하는 게 아니고 정의, 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서는 게다, 알지? 네, 이러한 개소리를 제치고 자빠졌다고 하는데, 그렇게 쉬더차이가 전화 한 통을 하고 입김이 떨어지자 여러분, 이 경찰들은 곧바로 인원들을 조직하고 불과 20분도 안 되어서 양쿤이 집으로 쳐들어갔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, 이 양쿤이 집에 사람 온기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고, 또한 그 담배 재떨이에 남겨진 담배 꽁초도 아직 따뜻한 게 아니겠습니까? 그야말로 양쿤 이놈이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간 지 몇 분도 안 되는 거였다고 하는데, 그럼 이렇듯 급급한 체포작전에서 양쿤은 어떻게 먼저 알고 도망갔을까요? 네, 여기서 우리 양쿤이 인맥이 얼마나 빵빵한지를 알 수가 있겠는데, 이 경찰국장이 명령을 때리고 밑에 대대장들한테 전해지자 요 곧바로 양쿤한테 전화가 가서는 빨리 도망을 가라고 알려준 거라고 합니다. 이어 팡팡, 양쿤은 엑셀을 끝까지 밟으며 이 띠띠띠띠 또 전화 한 통을 넣었다고 하는데, 어르신, 나이 뚜청 어르신, 저 지금 180km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요. 그러자 뚜청은 왜 갑자기 레이싱을 하고 난리야? 그러자 왜냐면 금방 그 하얼빈 제1귀공자라는 놈이 저를 잡으라고 명령을 때렸으니까 말입니다. 그러자 뭐? 흥룡강성 제1귀공자? 이 뚜청이 갸웃하는데, 걔는 위기인데. 그러자 저도 당연하게 모르지요. 그래서 말인데요 어르신, 저 지금 먼저 하얼빈을 떠나서 피난을 가는 길입니다요.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어르신이 덕분인데 참으로 고마웠습니다. 난 나중에 혹시라도 금삼각 지역으로 오시면 저한테 연락을 하지만 가지 말라. 에? 뚜청이 얘기하는데, 그 피난인지 뭔지는 그 따거들이 없는 놈이나 하는 노릇이 아니야. 내 뚜청이 네 뒤를 봐준다고 했잖아. 그래도 상대방은 왕이 아들이고 어르신도 면목 모르신다면서요. 네, 여러분, 양쿤이 뭐 종일 TV를 봤답니까? 어떻게 그 뚜청이 실력을 제대로 다 알 수가 있겠냐고요. 뚜청이 얘기하는데, 왕이 아들이고 뭐고 내가 오라면 잽싸게 달려와서 그 담배 심부름이나 해야 될 것이야. 그러니 그 어디로 가느라 하지 말고 가서 차나 한잔 마시고 있어라. 네, 이 양쿤처럼 어마무시한 놈한테도 죽고 사는 큰 문제이지만, 하지만 이 뚜청한테는 그냥 전화 한 통이 빤썰이었다고 하는데, 이어 양쿤이 전화를 끄는 뚜청을 또 다른 데로 느슨하게 띠띠띠띠 전화 한 통을 하였다고 합니다. 태위니? 너희는 지금 또 어디서 그 불쌍한 남자애들을 해치고 있는 거니? 에? 그러자 아니야 정거 그 뭐 말씀을 그렇게도 섭섭하게 써야 돼.
저 지금 베이징인데 왜요?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? 혹시 제 생각이 나던가요? 그러자 개소리 제치지 말라 이놈아. 금방 상상했지? 뚜청이 치를 떠는 거였다는데 너 혹시 하얼빈의 쉬더차이라고 아니? 그 지금 뭐 흥룡강성의 왕이 아들이라며. 그러자 저희 샤오차이차이 띠디요? 개위가 콧방귀를 뀌는 거였다는데 왕이 아들은 뭔 얼어 죽을 왕이 아들이랍니까? 걔네 아버지도 저희 부친 펑산 따거가 올려주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뭐. 거의 뭐 저희 집 하인이나 되는 수준입니다요. 네, 중국의 정계는 이렇다고 하는데 만약 한 최고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. 그리고 더 위쪽으로 급을 추게 되면은 그 원래 자리는 무조건 자신이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힌다고 합니다. 물론 퇴직을 하거나 부정부패로 끄집어 내려오면 어림도 없겠지만 말이죠. 그 샤오차이차이 내 말 한마디면 지금 당장 하얼빈에서 베이징까지 달려와서는 내 담뱃불을 붙여줘야 되는 놈입니다요. 근데 걔는 왜요? 그러자 뚜청이 빙그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럼 잘 됐구나. 너 걔한테 내가 뉘긴지 잘 알려주고 지금 당장 베이징으로 오라고 해라. 네, 뚜청이 놈은 그 시절 이 정도로 나는 놈이었었다고 합니다. 이어 태위가 그 쉬더차이한테 전화하여 베이징으로 가게 한 일은 생략하고요. 또한 그 소식은 대뜸 하얼빈의 만리주의 귀에까지 들어왔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뭐라고요? 저희 하나밖에 안 남은 의형제 류위짱이 그러한 짓거리를 했었다고요? 네, 만리주는 또 이번에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데 하여 이 전화를 들었다가 아니지 이거는 대뜸 그 자신이 차량을 잡아타고 류위짱한테로 달려갔었다고 합니다. 아이고 나그 이게 뭡니까? 그건 나랑 물어보지도 않고 왜 또 실제처럼 오는 겁니까? 형님 그 양쿤이 뒤를 봐주는 놈이 뉘긴지 아십니까? 만리주는 뚜청이 신변의 푸정이고 류웬이고 또한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지금 뚜청이 시다바리로 놀고 있는 러바이짱이고 띵준웨이고 자융이고를 대니 이 류위짱이 그냥 입이 그냥 떡하니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만하면 우리들한테는 그야말로 완전 저 하늘이 아니니. 그러자 제 말이 바로 그겁니다요. 만리주가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한테 남겨진 거는 마지막 기회입니다요. 그 뚜청이란 놈 웬만한 또라이가 아니거든요. 그러니 알았다 아우야. 이 류위짱이 한숨을 풀 내쉬는 거였다고 하는데 둘째야 내 이제야 제대로 알았으니 이 빤서리 마무리 내가 할게. 그로부터 며칠 뒤 만리주의 개인 레스토랑 아시죠? 그 하얼빈에서 제일 으리으리한 레스토랑에서는 또한 연회가 열렸었다고 하는데 그 연회에는 딱 그냥 3명만 참가했었는데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? 그건 바로 만리주, 류위짱, 양쿤 이 3명이 앙숙이 모여 앉았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셋은 앙숙과는 거리가 매우 멀게 이 매우 분위기가 흔들흔들 아주 그냥 제대로 좋은 게가 아니겠습니까? 쿤거 저 나중에 금삼각 지역으로 여행을 가면 쿤거만 믿겠습니다요? 네, 만리주도 이제 양쿤을 형님이라 불렀다고 하는데 그러자 여부가 있겠습니까? 주거가 내 나와바리로 오시게 되면 저 사내 진미에 후궁 100명은 둘째치고 심심하게 되면 탱크를 몰고 미사일을 쏘게 해드릴게요. 저 양쿤 그쪽에서 그만큼 됩니다. 그러자 곁에서 류위짱이 또 술잔을 드는 거였다는데 쿤거 그럼 우리 지난 일은 이제 다 잊고 이제부터는 의형제로 사는 겁니다. 그러자 하우 공징부루 총밍아 하하. 여러분 어이가 없지 않나요? 양쿤과 만리주 두 조직의 의형제들이고 부하놈들이고 대체 얼마나 죽었죠? 이 양쿤과 만리주가 결의를 맺은 의형제들만 해도 7명이나 죽었었고 또한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그 중에 이번 이야기 양서웨이도 있고 또한 양서웨이가 쏜 총알을 그 자신이 몸으로 막아주던 양쿤이 부하놈도 있잖아요. 그 수많은 의형제들이 죽었는데도 결국 이 만리주와 양쿤은 술 한 잔 마시고 의형제로 되었다고 합니다.
그럼 그 죽은 놈들은 대체 뭐가 되는 거죠? 이렇듯 강호 바닥이란 건 아주 그냥 더럽고 비열한 거리라고 하는데 재밌게 시청하시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再见